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특목센터 한영외고 수학 강사 유진상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명회를 하기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숫자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디든가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저도 외우고 있는 숫자입니다. 7212, 1027, 8664, 5246.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왜 중요한지는 설명의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다 기억하셨죠? 7212, 1027, 8664, 5246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수초까지를 선행을 했습니다. 수초까지는 끝내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끝낸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사실은 끝낸 것은 아니고 한 번은 봤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수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너 수원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또는 지수까지는 알겠는데 또는 수열은 기억이 나는데 로그라든가 삼각함수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사람은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망각이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엔 100%였는데 이게 이제 암기력이고요. 이쪽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10분 정도가 지나면 망각이 시작돼서 이게 1시간이 지나면 한 20%는 기억에서 날아가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한 20%만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한 1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배웠던 수원들이 이미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이 선행이 필요가 없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 번 배웠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괜찮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방학 때 배웠던 한 학기 선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하고 나서 다시 3월달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이번 겨울방학 때 수초 수업을 원하시는 부모님들 또는 수초를 저랑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초를 들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2학기 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은 결국 학생의 어떤 이러한 부분 사이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계속 관리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최대한 커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때쯤 되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100%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 서서히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럼 또 잊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간다. 이때부터는 까먹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문제를 확실하게 아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시간 효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들 또는 자신이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제 수업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핵심 중에 하나인 세모티브 시스템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모티브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일반적 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특정 문제를 풀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땡땡땡.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번 문제 맞췄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겠죠. 2번 맞췄습니다. 동그라미 치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복습을 하게 되죠. 복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틀렸으니까 살짝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틀렸을까? 굉장히 좋아요. 고민하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추면 세모 표시를 하고요.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다. 해답지를 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틀렸으니까 해답지를 봅니다. 자, 해답지를 봤으면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두 학생은 둘 다 어떻게 하냐면 해답지를 보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해된 거를 다시 한번 그냥 필기하듯이 쓰거나 또는 이해했으니까 아 오케이 넘어가거나 보통은 이겁니다. 물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해가 됐으면 다시 그걸 덮고 다시 한번 직접 풀어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학습법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이거는 잘못된 학습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답 노트를 만들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답은 전부 다 제가 관리합니다. 학생이 틀린 모든 오답은 제가 전부 다 100% 관리를 합니다. 근데요, 오답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1번 문제 맞췄죠? 이 학생이 1번을 맞췄지만 약간 다시 풀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좀 미지근하게 맞춘 걸 수도 있습니다. 2번 맞췄지만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어요.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서 기억과 니은까지는 알겠는데 디귿을 잘 몰라서 찍었어요. 그런데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춘 문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맞췄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는 뭔가 다시 풀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세모 표시를 시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T자 표시를 시킵니다. 풀었는데 찍어서 맞췄다, 잘 모른다, 그렇지만 정답이다 그러면 V자 표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표시가 된 문제들은 어쨌든 맞췄으니까 저는 점수에는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께 나가는 문자에는 어쨌든 정답이면 점수에 반영해서 문자로 가게 되고요. 하지만 얘들은 전부 다 오답으로 생각해서 저는 오답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제가 관리하는 오답 테스트에 복습 테스트에 다시 이 문제가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습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모든 문제를 쉬운 문제를 1단계 어려운 문제를 10단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모든 문제들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는 한 6단계 정도를 풀 실력이다 라고 한다면 이 6단계를 풀 실력이 10단계 문제를 가지고 낑낑 대봤자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그 문제는 맞췄다더라도 세모티 V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답 관리를 할 때 이 학생이 틀린 오답이 한 50문제가 있으면 그 50문제 중에서 낮은 단계 문제를 먼저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단계 문제가 오답이 소진되면 점점 높은 단계의 오답을 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를 풀지는 않게끔,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오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오답을 줘서 똑같이 그 오답을 가지고 테스트를 구성했는데 그 오답 테스트가 마찬가지로 세모티브이가 되어 있다면 다음에 또 반복 재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같은 문제를 계속 확실하게 할 때까지 풀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오답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겨울방학이겠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수원 오답이 쌓여 있는데 그 학생이 오답이 200문제가 쌓여 있는데 한 100문제까지는 소화했지만 나머지 100문제가 소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3월달 이후에 수업 진행될 때 계속 누적적으로 그 오답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자격이 될 때까지는 내신 볼 때까지 계속 무한 관리를 제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반 수업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100%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동안에 중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날 늦게 자서 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수업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미처 그 수업 내용 중에서 70%는 해결됐지만 30%는 아직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날 결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구멍은 전부 다 인강으로 메꾸게 됩니다. 수업하는 모든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요. 편집이 끝난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에 다 부모님께 코드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수업 때 잘 집중하지 못했거나 또는 구멍이 있거나 결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인강을 통해서 다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특히 테스트 점수가 극단적으로 안 좋게 나온 학생들, 그러니까 그날 배웠던 내용의 테스트 점수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학생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클리닉은 주 3회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클리닉은 화요일, 목요일, 화목은 4시부터 6시 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1시부터 5시 반까지의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당연히 무료 클리닉이고요. 이 클리닉 시간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틀렸던 문제들 또는 과제들에 대한 1대1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수업 전, 수업 후로도 1대1 질문을 받겠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질문할 수 있는 문제량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업 때 1대1 질문을 받을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진 않습니다. 이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거고요. 물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시간대 중 어느 날 꼭 와서 필수적으로 이 시간에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클리닉 시간은 셋 중에서 하루 정도는 최소한 방학 때 시간을 좀 확보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짜실 때 이 클리닉 시간도 같이 염두를 해 두시고 시간표를 짜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와서 과제를, 이 시간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과제를 하면서 방학 때
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원에서 하는 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양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과제 하면서 중간중간 모르는 거 바로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테스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테스트는 첫 번째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보는 테스트가 있어요. 자, 어큐뮬레이트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20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10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바로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고요. 데일리 테스트. 얘는 25분 동안에 10문제를 보게 되는데 어큐뮬레이트 테스트는 이겁니다. 만약에 1단원부터 7단원까지가 학습이 되어 있다. 진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7단원까지의 전범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분명히 까먹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누적해서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까먹지 않게끔 만드는 테스트고요. 데일리 테스트는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어큐뮬레이트 테스트 점수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에서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일리 테스트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날 수업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테스트 점수는 평균과 학생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매 수업 끝날 때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합격점은 둘 다 7점이에요. 각 문제당 1점이고요. 그래서 7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통과자들은 그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들을 제가 제공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7번 문제를 틀렸으면 쌍둥이 문제의 7번을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문제까지, 유사 문제까지 풀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오답에 대해서 오답과 유사 문제까지를 풀어서 그 유형을 좀 더 보완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6점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재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재시험 역시 유사 문제로 구성된 재시험입니다. 합격점은 똑같고요. 리뷰 후에 재시험을 봤을 때 재시험은 선생님이 있는 그 앞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꼭 참여를 해서 뭐 단 20분,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 좋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참여해서 재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합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 역시 재시험에 대해서 합격 여부도 똑같이 부모님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 두 시험 이외에 중요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서티피케이션 테스트고요. 예를 들어서 수1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총 3번에 걸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3번의 기회는 첫 번째는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수고가 끝나면 한 번, 삼각함수가 끝나면 또 한 번, 수열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이 서티피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직이 있고 또 하나는 디프가 있는데, 베이직은 좀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디프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시험도 제 시험은 마련은 해줄 생각이지만 얘는 제 시험에 대해서는 약간의 디스어드밴티지를 줄 생각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 중의 대상이고요. 하지만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베이직을 통과하지 못하면 3월달 이후에 제 수업 때 입반은 불가능합니다. 디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심화반은 입반하지는 못합니다. 3월달 이후는 실력반과 심화반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디프를 통과해야지만, 물론 그 통과 기준은 3개입니다.
총 3번 볼 거기 때문에 3번의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심화반 입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시험 요거 3가지 이외에 하나 더 하는 것은 개인별 복습 테스트입니다. 이 개인별 오답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증 테스트 보는 날, 이 인증 테스트 보는 날 같이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틀렸던 오답은 다시 또 무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 과제 이외에 테스트에서 틀렸던 모든 문제들은 역시 오답 관리가 똑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답은 테스트와 과제에 대해서 둘 다 명확하지 않은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 오답은 기본적으로 복습 테스트 이 기간에 하게 되며, 그리고 복습 테스트는 수업 때 진행되기도 하지만 과제로도 같이 배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모였던 오답들 중에서 일부분을 학습지에 맞는 오답들의 일부를 제가 과제로 다시 배부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때는 심화반과 실력반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의 반이에요. 그 하나의 반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요, 수업 때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수학 1을 선행하지 않은 학생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고요. 한번 선행했던 아이들도 수업을 들었을 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수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은 그 수업에 대해서 계속 인강이라든가 또는 클릭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저는 과제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이 데일리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서로 과제가 다릅니다. 데일리를 통과한 학생들은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풀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심화 과제를 주게 되고요. 데일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조금 더 쉬운 과제를 풀 수 있게끔, 그래서 과제는 2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서 학생한테 배부를 하게 됩니다. 과제 미제출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클리닉 시간에 강제 참여를 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실제로 이 과제 미제출은 저희 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었고, 작년 겨울방학 때도 그랬고요. 이번 학기 중에도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제 이행도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학생이 그날 몇 % 과제를 했다, 계속 이행을 했는지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고, 실제로 내 테스트를 제가 다 체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과제에 대해서는 100% 진행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전부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자에는 기본적으로 그날 수업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했던 부분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 테스트의 점수가 어떻고 평균 점수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끝으로 요 한 부분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이들은 까먹습니다. 분명히 까먹습니다. 하지만 까먹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강사들이 이거 내가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왜 기억을 못하니?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당연히 까놓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유사문제를 풀고 복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을 한 거고요. 이 시스템대로 구성이 됐을 때 분명히 같은 시간 동안 공부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자, 나는 분명히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숫자 16개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저는 지금 설명을 한 지 한 20분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30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였습니다. 7212, 1027, 8664, 5246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 핸드폰 번호고요. 두 번째는 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30분이 지났잖아요. 30분이 지나면 이미 망각은 시작됐다라는 거죠. 분명히 까먹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 관리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제대로 100% 숙제를 해온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답적인 관리,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 실력 향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걔를 메꿀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의 시스템적인 보완,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지는 게 관리고요. 그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이번 겨울방학의 핵심이라고 봐요. 수 1부터는 다시 제로섬 싸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다시 처음부터 만져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점수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원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특강은 일단 10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1월 27일에서 2월 7일까지 1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수원 특강 내 구조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되게 친숙한 구조로 가겠지만, 뭐 이제 처음 저랑 배우는 학생들 또는 어머니들은 이 구조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픈 수업이긴 하지만 칠판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대1 클리닉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클리닉이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는 클리닉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은 인증 테스트를 통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증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각 소단원, 그 다음에 전체 단원에 대해서 얼마나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 부분을 계속 높여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단원을 크게 5개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비기닝이고요. 그 다음엔 데이지, 디프, 탑, 그 다음에 탑 오브 더 탑, TTT죠. 자, 이렇게 5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학생들은 비기닝 테스트부터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 파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로그 파트에 비기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비기닝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그 비기닝에 2차 테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또 통과하지 못하면 이 비기닝에 3차 테스트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 비기닝은 정말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풀다 보면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학습이 될 거고요. 물론 테스트를 보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계속 리뷰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겠죠. 1대1 질문을 통해서 저는 그 학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 파악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거나 이런 처방을 내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비기닝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단원의 베이직을 통과하면 딥, 탑, TTT까지를 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TTT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목표를 일반적 학생은 디프까지의 통과를 목표로 삼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설립이 좀 되어 있다. 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더 잘한다. 라고 한다면 이 탑까지를 목표 또는 나는 진짜 최상위까지는 끌어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TTT까지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디프까지는 최소한의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정규 수업 때, 정규 수원 수업 때 디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 시험에서 소단원별의 디프를 통과하면 역시 심화반, 입반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소단원별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수원 전범위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스트의 구성이 지수로그에 대한 인증 테스트, 삼각함수에 대한 인증 테스트, 수열에 대한 인증 테스트, 그 다음에 수원 전범위에 대한 인증 테스트 총 4가지의 인증 테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인증별로 5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여기서 틀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오답 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항상 10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비어있는 구멍이 없도록 만들면서 그 단원에 대해서 1대1로 케어가 되는 그러한 1대1 클리닉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진행됐을 때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디프 이상씩의 점수를 받아서 각 소단원 그리고 수원 전체를 다 딥 이상까지 통과를 했다면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고 제대로 이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원 특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테스트로 구성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따로 보강은 없습니다. 따로 보강은 없고요. 그냥 그날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그냥 결석 처리가 되는 그런 수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투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라이언킹 영화를 봤습니다. 라이언킹 영화를 보면 이세키 사자가 쫓겨나죠. 쫓겨나서 다른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 과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쿠마 마타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온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 1학년 과정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수투라고 하는 부분은 선행이 된 아이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미 선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실제 요 학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일인 거죠. 근데 그 미래의 일을 지금 대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히 여기 수투 파트는 함수 파트입니다. 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기하가 약한 학생들은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방학 때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겨울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굉장히 짧은 거 아시죠? 여름방학 4주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4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수투를 물론 다 끝을 낼 수는 있습니다. 끝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때 처음 접해본 학생과 겨울방학 때 미리 접해보고 여름방학 다시 진행된 학생이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은 다음 것 같습니다. 1월 27일부터 시작이고요. 2월 7일까지 총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수업이 되면 10회 정도의 수업으로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10회 동안 1시 반에서 5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과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과제는 최소 한도의 과제로 낼 겁니다. 과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면 수투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기초만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범위에 대해서 기본기까지 탄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갖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마찬가지의 인증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테스트를 통해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가 소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될 거고요. 인증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 수업 때마다 어큐뮬레이트랑 데일리 테스트는 정규반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관리 시간,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빈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총 10회 동안에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투는요 그렇게 단원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0회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대상은 처음 듣는 학생들 또는 처음 듣진 않지만 한번 선행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어디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은 제외하고 준킬러까지는 충분히 풀 능력까지를 만들겠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히 수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하는 게 수학의 전체, 문과 학생들이 봐야 되는 전체 범위를 본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투입니다. 실제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21번, 30번 이러한 킬러 문제들은 수투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봐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파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부터 기출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2학기 때 수투를 진행할 때 킬러까지 가는 그러한 심화반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 수투를 끝을 내놔야지만 한 번 정도를 해놔야지만 여름방학 때 조금 더 어려운 수업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화할 능력이 생기고요. 그래야지만 학기중으로 갔을 때 정말 어려운 기출문제들을 풀 능력이 갖춰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딱 10일 동안 하는 요 수업 동안에 최소한 함수적 파트를
같이 끼어있는 이 수트를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동일하게 화, 목 4시부터 4시 반부터죠. 반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토요일 똑같이 1시부터 5시 반까지는 그대로 클리닉은 같이 진행되고요. 이 진행되는 클리닉 동안에 수트에 대해서 역시 수업 때 다 부족했던 부분들 다 들을 수 있고요. 모든 수업은 전부 다 인강을 찍기 때문에 그 인강을 통해서 계속 재복습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